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30해가 넘은 주부 인화입니다. 남편 서동균과는 늘 무뚝뚝한 말투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왔어요. 서로에게 큰 불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가슴 뛰는 사랑도 없었죠. 매일 똑같은 루틴. 아침에 밥을 하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 준비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 기념일을 맞아 오랜 친구 민서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한 일이었어요. 민서와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함께한 친구지만 부부끼리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념일이 같다는 이유로 네 사람이 함께 펜션으로 떠나게 된 거죠. 남편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뜻밖에도 동의했습니다. 자, 안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무뚝뚝한 서동균과 과묵한 민서, 그리고 정막을 깨려고 애쓰는 저. 그나마 민서의 남편 태호가 적절히 맞장구를 쳐줘서 몇 번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태호는 평소 말수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의외로 유머 감각이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첫 부부 여행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서동규는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들어 누워 잠들었고 민서도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죠. 하루 종일 운전한 피로감이 몰려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새벽녘 희미한 의식 속에서 낯선 손길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서동균이 드물게 저를 찾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 손길은 남편의 서툰 터치와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고 섬세했어요. 제 몸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그 손길의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제 옆에 있던 사람은 서동균이 아니라 태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태호는 제가 깨어난 걸 눈치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안 돼요. 제 입술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몸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황홀한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귀에 닿으며 속삭였습니다. 예뻐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서동균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태호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새벽이 지나고 태호가 조용히 방을 나갔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제 몸에 남아있는 그의 온기가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평온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동규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민서는 밝게 웃으며 계획했던 관광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호는 가끔 저를 힐끗 보긴 했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저만 혼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태호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공기 중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같은 것 말이에요. 하루 종일 관광을 하면서도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가 제 등 뒤에서 걸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진을 찍을 때 우연히 스치는 손길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불안했어요. 저녁을 먹고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서동규는 또다시 소파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민서도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문을 일부러 잠그지 않았다는 걸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태호가 또 올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 자신도 제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말로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없이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태호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실루엣이 선명했거든요. 태호는 침대 옆에 앉으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인 거 아셨죠? 그 순간 제 온몸에 전류가 흘렀어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더 이상 실수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태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조심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히려 금기를 깨뜨린 해방감으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분이 왜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달콤했습니다. 제가 외롭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동균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태호의 품에서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모두 깨어났어요. 제 몸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서동균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거든요. 태호는 제 몸의 모든 부분을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귀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요.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지나 어깨로,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저는 비명을 삼켜야 했어요. 아름다워요. 태호가 제 귀에 속삭일 때마다 저는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아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결혼 30년 동안 서동규는 한 번도 저를 아름답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새벽까지 계속된 그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나 불안감 따위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태호와 저만 존재했어요. 하지만 해가 뜨면서 현실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태호가 방을 나간 후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침대 시트에서 나는 낯선 향기, 베개에 남은 그의 온기.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요. 여행 둘째 날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태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젯밤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의 손길, 속삭임, 그리고 제가 보여준 반응들까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감출 수밖에 없었어요. 민서는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화야, 안색이 좀 이상하다. 컨디션 괜찮아. 저는 급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나 봐. 거짓말이 아니었죠. 정말로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민서의 남편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오후에 계곡에 갔을 때였어요. 서동균과 민서가 앞서 걸어가는 동안 태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목소리에 심장이 뛰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작게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거든요.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세요. 태호의 질문에 저는 답하지 못했어요. 후회하는 건지 아닌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한 건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서동균이 말했어요. 내일 일찍 돌아가야 할 것 같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민서가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웠거든요. 그날 밤도 비슷했습니다. 서동규는 소파에서 잠들고 민서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샤워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문을 꼭 잠그겠다고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침대에 누워서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태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젯밤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던 걸까요? 시간이 흘렀지만 태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고요. 이런 제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야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떨렸어요. 이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세요. 태호가 제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작이라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밤 태호와 저는 더욱 격렬하게 서로를 원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깊고 뜨거웠어요. 태호는 제 모든 부분을 탐험했고, 저도 그에게 모든 걸 허락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서로를 갈구했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예요. 태호가 제 귀에 속삭일 때마다 저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찬사를 받아본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니,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어 태호가 일어설 때 저는 아쉬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태호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연락할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끝이 아니라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가서도 계속될 거라는 뜻인가요?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태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손길과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동규는 여전했어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저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죠.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의 무관심이 이제는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태호와의 시간을 경험한 후라서 그런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러브 모텔 303호, 내일 오후 2시. 발신자는 태호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거든요. 이미 선을 넘었다지만 다시 만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민서를 배신하는 일이고 제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그 모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발이 저절로 그곳을 향했어요. 303호 문을 두드렸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호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어요. 와주셨네요. 그의 미소에 제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에는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은은한 향초가 타고 있었어요. 이럴 필요까지는. 제가 말하려는데 태호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만 있어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요. 그의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펜션에서보다 더 자유롭게 서로를 탐했어요. 방해받을 염려가 없으니까 더 대담해졌습니다. 태호는 제 몸의 구석구석을 애무했고 저도 그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당신과 이렇게 있으니 살 것 같아요. 태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태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가 진짜 여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괴로웠어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고 서동균에 대한 미안함도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서동균을 보니 또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저에게 관심이 없을까? 왜 30년을 같이 살면서도 저를 여자로 보지 않을까? 그런 원망이 생겼어요. 그 후로도 태호와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텔에서 만났어요. 갈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지만 태호를 보면 그런 다짐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나 씨, 저는 진심이에요. 민서와는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예요? 태호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저는 당신을 진짜 사랑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 고백에 제 마음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동균과의 30년, 그리고 민서와의 우정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도 태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서동균이 무뚝뚝하게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며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현실감이 돌아왔어요. 제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태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죄책감에 눌렸어요. 특히 민서와 통화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인화야, 요즘 부쩍 예뻐진 것 같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서의 농담 섞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 예뻐 보이나요? 태호 때문에 변한 걸까요? 태호는 만날 때마다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서와는 정말 끝났어요.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의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당신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서동균 씨와 함께 있으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껴본 적 있어요? 태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없었거든요. 편안함은 있었지만 행복이라고 부를 만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서동균이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이혼한다면 어떨까? 태호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재산 분할,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와의 관계. 친구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다가 결혼까지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이나 씨, 우리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아봐요. 태호가 진지하게 제안했을 때 저는 정말 흔들렸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모든 걸 뒤로 하고 태호와 단둘이 사는 삶.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며 진정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서동균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걸까요? 그는 나름대로 가장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데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망도 들었습니다. 왜 저를 여자로 보지 않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을까?
태호는 만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주는데 서동규는 30년 동안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태호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 제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동균과 있을 때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태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이제 60대잖아요. 남은 인생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제 60대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결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요. 서동균이 급히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겠어. 장모님이 쓰러지셨어.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니요.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서동균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동균의 얼굴을 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불안함이 역력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계셨고 의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서동균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의사와 상담하고 수속을 밟고 필요한 모든 일을 척척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만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서동균이 깊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뭉클했습니다. 밤새 병실을 지키는 서동균을 보면서 저는 놀랐어요. 그가 이렇게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나 싶었거든요. 간병인을 구하자는 제 말에도 내가 직접 돌볼게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첫 마디가 사위야 고생했구나 였습니다. 어머니는 서동균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동균이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건강검진도 챙겨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모시고 올게요. 서동균의 말에 어머니가 더욱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딸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서동균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표현은 서툴지만 묵묵히 가족을 챙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뭘 본 거였을까요?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서동균의 다른 면들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담당 의사와 꼼꼼히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들을 알아보는 모습. 평소 무뚝뚝한 그 사람이 이렇게 세심할 줄 몰랐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줄 몰랐어요. 제가 말하자 서동균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야. 장모님이 우리 인화 낳아주신 분인데.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서동균이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표현이 서툴고 무뚝뚝하지만 자기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태호와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이렇게 서동균의 진심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화야,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사위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는 정말 복 받은 거다. 그 말씀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을 받은 게 맞나요? 저는 그 복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는데요. 어머니가 퇴원하시는 날, 서동규는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며칠 더 돌봐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미안해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배신하고 있었다니요. 태호에게서 연락이 왔어도 답하지 않았어요.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서동균의 진심을 본 후로는 태호와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신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서동균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어머니, 일로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요. 뭘 고맙다고 해. 당연한 일이지. 서동균의 대답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가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행동으로는 늘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외로웠어요. 당신이 저를 좀 더 바라봐 주면 좋겠어요. 평생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어요. 서동균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로웠다고. 내가 뭘 잘못했어. 당황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더욱 솔직해졌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가끔은 저를 여자로 봐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싶고요. 제 말에 서동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사랑해. 서동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너만큼 소중한 사람 없어.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3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생각 해본 적 없어. 너 하나면 충분해. 서동균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부부다운 시간을 가졌어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서동균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태호와의 격렬함과는 다른 깊고 진실한 애정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태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요.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삭제했어요. 태호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저는 서동균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거든요. 서동균도 변했어요. 제가 외롭다고 하니까 퇴근 후에 저와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툴지만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당신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물으니까 서동균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몰랐을 뿐이지.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서동균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태호 같은 달콤한 말과 로맨틱한 제스처만 찾고 있었지. 서동균의 묵묵한 사랑은 보지 못했던 거죠. 어느 날 서동균이 퇴근길에 꽃을 사왔어요.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30년 만에 받는 꽃다발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비싸지 않은 꽃이었지만 그 마음이 소중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제가 웃으며 말하니까 서동균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분 좋다.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로맨스 영화였는데 서동균이 중간중간 제 손을 잡아줬어요.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영화 자체보다는 서동균과 함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가 없었지? 서동균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나와요. 제가 제안하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동균이 말했습니다. 인화야, 고마워. 뭐가요? 너랑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아서. 사실 난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그 고백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서동균도 나름대로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고마워요. 이제야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동균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되는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동균은 매일 사랑해라고 말해줬고, 저도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서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도 마음이 편했어요. 인화야, 요즘 부쩍 행복해 보인다. 남편이랑 잘 지내나 봐. 응, 요즘 우리 정말 좋아.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좋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태호와의 일은 제게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서동균의 소중함을 몰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격렬한 감정만이 아니에요.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함께 늙어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멀리서 찾던 사랑이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